반갑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를 한참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어떤 필요한 이론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터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터널에 대해서 시공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시공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 터널 파다가 기술사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배경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터널 공부하시면은 학원이나 또는 기술사 교재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툼 터널의 정의, 그 다음에 나툼 터널에서 시공하는 어떤 과정, 굴착 공법, 그 다음에 보조 집어제, 보조 공법, 보조 집어제 종류를 암기하고 시공 단면도 그리고 보조 공법 종류 암기하고 시공 단면도 그리고 또 몇 가지 내용들은 잘 모르면 암기하시고 그래서 결론 맺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선 그 터널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터널이 이 나툼 터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BM, 터널 보링 머신, 그 다음에 실드, 이런 터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컷 터널이 있습니다. 개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착식 터널. 그 다음에 침매 터널이 있습니다. 침매 터널은 대표적인 사례가 거가대교죠. 거제화하고 부산의 가덕도 하고 연결하는 수중 터널. 지상 제작장에서 거대한 어떤 침매함을 만들어서 바닷속에 깔아앉혀 가지고 그것을 터널로 사용하는 것. 오픈컷 터널은 대표적인 게 대구에서 지하철 1호선, 대구 지하철 1호선 30대 때 하청에서 하도급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청 소장 도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하철 현장에서.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지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굴착을 해서 토리벽 공사를 하게 되겠죠. 해서 여기에다가 박스를 만들고 대미음을 하고 여기에 지하철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개착식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BM은 하드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드락. 경암 지반에서 주로 하는 공법이고 실드는 실드 T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TBM인데 이거 연약한 지반, 연약 지반 등에서 주로 시공하는 공법이 실드 TB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나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툼 터널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 나툼 터널의 시공 어떤 개념 정도는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툼 터널은 이렇게 시공합니다. 물론 산악 지방의 도로 터널도 있겠지만 제가 지하철 터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 터널 현장에서 역시 하도급 회사 소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시공합니다.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수직구라는 것이 쭉 내려갑니다. 토리벽 공사를 해가지고 수직구를 쭉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터널이 이렇게 굴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피는 약 한 32m 정도 됩니다. 좀 제가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터널 시공이 쭉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의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한 막장씩 이렇게 굴진해 들어갑니다. 자, 이 굴진하는 방법은 굴착이나 굴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는 드릴 앤드 블라스팅, 성공해서 발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SL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상반, 이것을 하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착할 때는 발파를 한다. 드릴 앤드 블라스팅 하고 굴착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숏그루트를 칩니다.
그래서 1차 쇼크리트라고 이야기하죠. 1차 쇼크리트. 이것을 우리는 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링 쇼크리트. 그래서 굴착하고 나면 여기다 제일 먼저 얇게 두께 약 한 5cm 정도 되는 얇은 1차 쇼크리트 탓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반이 먼저 굴진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이 굴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락볼트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락볼트를 시공하죠. 락볼트를 시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강지볼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강지볼을 이렇게 받쳐주죠. 스틸 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할 때는 삼각 격자 집어, 레티스 거더. 레티스 거더라는 집어가 있는데 이것을 삼각 격자 집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각 격자 집어는 토목시공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쇼크리트를 이렇게 탓을 합니다. 이것을 2차 쇼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쇼크리트를 한 번 더 이렇게 탓을 하죠. 2차 쇼크리트. 그 어느 정도 상반이 굴진되고 나면 다시 하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굴착을 해서 이런 단면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구간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은 하부에다가 인버터 콘크리트를 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라이닝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라이닝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데 처음에 친 이 1차 쇼크리트하고 2차 쇼크리트를 합쳐가지고 1차 복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라이닝 콘크리트는 다른 말로 2차 복공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게 통상의 나툼 터널의 어떤 시공 순서다. 이런 개념을 좀 잡고 이론적인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럼 왜 굴착을 하고 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느냐? 이러한 행위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보조집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집어제. 이 보조집어제는 한 막장 한 막장 굴착하고 나서 따라가면서 하는 행위고 전방의 집안이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경우는 이 전방에다가 어떤 행위를 발파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화폴링 전방에다가 세막대기를 박는다 해서 포화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화폴링 또는 강간다단 그라팅 그 외 각종 약액주입공법 JSP라든가 뭐 Z그라팅이라든가 이런 거 LW라든가 이런 각종 약액주입공법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빼주기도 합니다. 선진보링 미리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주기도 하고 용수 대책을 하기도 하죠.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방법들. 그러고 나서 다음 막장 굴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파하기 전에 하여튼 뭐 이러한 어떤 보강행위 그것을 우리는 보조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집어제와 보조공법 이것은 한마디로 나툼 터널을 시공할 때 터널을 보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첫 번째, 이 안반이 아주 단단하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바로 굴진해 들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터널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RMR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RMR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RMR 등급이 1등급이면 이런 보강행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툼 터널이 견딥니다. 근데 4등급이나 5등급까지 가면 안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보강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RMR을 찾고 이런 하는 행위를 터널에서 안반 검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널 검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RMR 하면서 패스매핑도 같이 합니다. 패스매핑도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잘 나오고 RMR도 용어 설명 문제가 가끔 나오죠. 삼각격자집어 레티스 거드도 용어 설명 문제가 나오고
보조지부제 보조공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툼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기술사 교재나 공부하실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요, 이 공법의 종류, 이 공법의 원리, 다른 사람이 어떤 자료를 보고 정리해 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언제까지였나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또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공부를 했어요. 어떤 종류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각종 공법에 대한 그림 그리고, 특징, 장점, 단점 적고, 결론 맺고, 이렇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과거에는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전에는. 근데 지금 이 나툼에 대한 시공 사례가 많았고, 그 다음 시공시 문제점이 많았고, 또는 해결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어떤 시공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나툼의 기본 원리가 뭐냐, 나툼에 관련된 이론이 뭐냐, 나툼 터널 주변에 대한 어떤 안방공학적인 측면의 어떤 응력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변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묻는 지문이 많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응력과 2차 응력, 또는 1차 제압과 2차 제압, 안반 반응 곡선, 이런 거. 조금 업된, 약간 업그레이드 된 어떤 질문, 좀 고급스러운 어떤 이론적인 질문이 지금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제가 잠깐 비켜드릴 테니까 화면 멈추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나툼 터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